부끄러운데 이것도 부끄러운데 이게 다. 그래, 그럼 솔직히 나 좀 어려웠다. 한 명. 또 양쪽으로 들어오이거 승희야 좀 부끄럽지 않냐? 양심 고백하는 것도 상원초등학교 2024년에 정교 부회장을 했던 친구가 좀 약간 살짝 부끄러워지려고 그래 지금. 제가 있으니까 우리 학교의 수치. 잘하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1번 함수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은 98쪽이랑 99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선생님 물어봤던 얘기가 거기까지였었다. 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가면서 가보자. 자, 필수 문제 1번이거든? 1번에다 별표 하나 쳐놓을래?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보통 중학교 2학년 1학기랑 1학년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안 나오는구나. 2학년 1학기 때 자주 등장을 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얘를 문제를 푸는 방법을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자고. 어떻게 할 거냐면 함수의 기본적인 정의를 떠올려봐. 함수가 뭐라 그랬지? 영상에서? 그냥 x, y. 두 배령 x, y가 존재했을 때 하나가 정해지면 x가 정해지면 단 하나의 y 값이 그렇지. y 값이 무조건 딱 하나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두 개가 나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나와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하는 거야. 자, 1번에 보면은 자연수 x보다 작은 홀수 y라 그랬지? x를 1로 정해봐.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니까. 1보다 작은 홀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선생님, x를 2로 정하면 2보다 작은 홀수 1이 있잖아요. 1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1로 했을 땐 없었고 2로 했을 때는 있지. 이러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는 얘기지. 네.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하잖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돼야지만 이거 되는 거야. 맞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좀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맨날 숙제를 해와. 예.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숙제를 잘 해오는 친구가 되겠지. 근데 맨날 숙제를 해오다가 어쩌다 한 번씩,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달에 한 번씩 숙제를 가끔가다 안 해와. 네. 그럼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숙제를 안 해오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맨날 하냐는 친구는 뭐죠? 안 해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100% 매번 숙제를 잘 해온다 그러면 잘 해오는 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다 한 번 안 해오면 그래도 잘하는 친구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건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약간 좀 극단적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라고 일부러 이런 예까지 들어본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자연수 x와 6의 최대 공약수 y라고 나왔지? 네. x를 1로 정해봐. 최대 공약수 얼마야? 1. 그래, 1 하나 됐죠? x가 2가 되면 최대 공약수 2지. 어때? 숫자 정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똑같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2번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그렇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럼 자, 3번. 자연수 x의 배수 y라 그랬지? x가 1이야. 그럼 y가 될 수 있는 숫자 누구야? 와. 1. 1. 끝이야? 1의 배수가 1밖에 없어? 1의 배수 뭐 있어? 2, 3, 4, 5, 6, 7, 8. 싫은데? 거기까지밖에 안 할 건데? 엄청나게 많지? 네. 그럼 x가 하나 정해졌을 때 y가 하나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이. 많이. 그러니까 3번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는 얘기다. 이해됩니까? 네. 그럼 자, 4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y야. 정삼각형의 둘레 우리 어떻게 구하지? 한 변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3을 하지. 그럼 x가 1이면 둘레가 얼마가 돼? 그래, y가 3 되는 거죠. x가 2면 6, 3이면 9. 그래,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지? 그 함수가 돼, 안 돼? 되는 거죠. 안 돼? 아, 된다고요. 자, 그럼 5번. 넓이가 24인 평행사 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x, 둘레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높이가 y라고 나왔네? 그럼 밑변의 길이가 1이면 높이는 얼마겠어? 24. 2면? 12. 3이면? 8. 4면? 6. 마지막 5면? 4.24. 5분의 24. 야, 아무리 그래도 5점 얼마는 아니지 않냐? 4점 얼마면 모를까? 확인됩니까? 어쨌든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 확인되지? 그럼 얘도 함수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럼 되는 거, 동그라미 친 거 여러분들 뭐뭐 했어?
2번이랑 4번이랑 5번. 그래, 그렇게 찾아낸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네. 안, 솔직히 말해. 알겠어, 모르겠어. 2번이 근데 왜 그런 거야? 찾아보라고. 아까 x가 1이면 y 얼마였어? 2면 3이면 4면 그래,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 그러네. 집중을 안 한다. 너 오늘 끝나고 5분 남아. 자,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옆으로 넘어와. f2, f-3 이거 뭐 하라는 얘기야? 함수값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f2다라고 써져 있으면 무슨 뜻이야? x에다 2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f-3은 x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니? 이거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자, 시혁아, f4는 뭐 하라는 얘기야? F2가 뭐라고? F2가 뭐라고 그랬어? 안 듣고 지금 고개 숙이고 잤지 너. 딴 생각했지? 정신 차려. 다시 F2가 뭐라고? X에다 2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니 계산해보란 얘기지. 그럼 F4는 X에 4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오니 찾으라는 얘기야. 맞죠? 즉 함수값에 대한 얘기니까 1번부터 보자. fx가 3x라고 나와 있죠? 그럼 F2는 3x에 x자리에 2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32가 되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그래, 3 곱하기 2 해서 얼마야? 지수. 6이다라고 쓰는 게 맞겠지? 나 이거 32라고 읽는 애들 있었어. 예? 누가요? 누구긴 안 알려주지. 자, 그럼 f-3은요?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럼 정답 적을 때 우리가 F2가 6이었고 f-3이 마이너스 9잖아. 그럼 6이랑 마이너스 9 그냥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냐면 f의 2가 6이에요 는 6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f-3이 마이너스 9였죠? f-3은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답으로 적는 거야. 아시겠죠? 네. 함수값 찾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인지 했으니? 네. 자, 그러면 옆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봐. fx가 마이너스 x분의 8이라고 두 번째 문제 나왔죠? f2 얼마일까? 마이너스 4. f-3은? 그래, 3분의 8. 그렇게 그냥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야. 특별한 거 없지? 네. 할 수 있겠지? 네. 그래,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온 목표는 달성. 와.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와.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101쪽부터는 이제부터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워야 될 1차 함수에 대한 얘기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 내가 1학년 1학기 수업할 때 정비례 반비례를 얘기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98쪽이랑 99쪽까지는 얘기를 다 했었어. 네. 근데 기억을 못할 게 뻔하니까 네. 보고 오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그때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됐나요? 그때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지. 왜요? 왜 안 되냐면 어차피 할 거 뒤에 거를 보고 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와우. 아, 진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아, 저 반응들 자체가. 왜 그럴까? 우진이라서.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런가? 우진이라서. 아니야, 그러면 그럼 네가 해봐. 그럼 너 못하잖아 그냥. 아예 안 하잖아. 안 하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수업의 시작은 101쪽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오늘 수업하면 네. 111까지 얘기 다 할 수 있어. 110까지 얘기 다 할 수 있어.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 개념편하고 유형편은 항상 숙제 같이 나갔지? 네. 이번에 개념편만 할까? 네. 그럼 할 수 있겠어? 네. 네. 110까지 나가도? 네. 그럼 다음번에 유형편 숙제하고 네.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다시 개념편 숙제하고 유형편 숙제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될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나는 괜찮아? 네. 그러면 일단 해보자고. 민혁아, 우리는 이 조건 정말 좋아. 자. 알겠지? 오늘 그러면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이제부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들 되게 어려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돼. 눈크레 두고 자, 조크 쓰고. 순간적으로 잔다거나 딴 생각한다거나
게임 생각한다거나 게임은 이 그러면 안 돼. 게임은 얘예요. 시끄럽게 군다고. 집중을 잘하고 알겠죠? 자, 오늘 1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1차 함수라는 녀석의 정의. 1차 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함수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어떻게 생긴 녀석이다라는 걸 확인을 다 했지? 네. 근데 그 함수라는 단어 앞에 1차라는 말이 붙었어. 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러분들 짐작이 되냐? 네. 앞에서 우리 할 때 1차 방정식 하면은 방정식이라는 말 앞에 1차가 붙었던 거잖아. 네. 1차 부등식 하면 부등식이라는 말 앞에 1차가 붙었던 거잖아.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돼. 함수가 지금부터 나올 건데 네. 그 함수에 분명히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식이 등장을 하겠지? 그 관계식이 몇 차식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그래서 우리는 1차 함수의 정의를 1차식으로 만든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확인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관계식을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함수의 관계식은 어떤 식의 형태를 띠게 되냐면 y는 x라는 문자에 관한 식이다 라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이 x에 관한 식 자체가 몇 차식으로 표현이 되면 돼? 1차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 이게 바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1차 함수가 됩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저 식이 2차식으로 표현되면 몇 차 함수겠어? 2차 함수. 4차식이면? 4차 함수. 그래, 이런 이름으로 그냥 불린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수는 함수인데 1차라는 단어가 붙음으로써 함수의 이름이 결정됐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는 안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자, 1차 함수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거야. 우준아, y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y는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 아무거나가 뭐냐? 너 5분 남아. 기분 나빠. 뭐야? 숫자 안 보여. 그럼 아무거나 EX. 2x. 그래, 이렇게 돼도 아무거나인데 1차 함수가 돼. 확인됐어요? 그럼 자, 또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뭐 이렇게 써도 1차 함수가 된다는 거야. 확인되니? 네. 자, 그럼 다시 또 y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12X. 3X. 3x. 이건 비슷하잖아. 그냥 y는 4라고 썼어. 1차 함수가 되겠어? 아, 그래, 요거는 안 되겠지. 왜? 1차항이 없으니까. 이게 즉 x에 관한 1차항이 없으니까. 확인됩니까? 네. 즉 다시 말하면 x에 관한 1차항이 등장하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1차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자, 같은 논리로 이렇게 나눠 써보자. y는 만약에 내가 x분의 4야. 1차 함수가 될까? 왜 아니야? 이거 1차항이야?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불렀어? 반비례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했지. 이거를 분수식, 다른 말로는 유리식이라도 부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울 거야. 유리식으로 만든 함수다 해서 유리함수라는 이름으로 불러. 아, 영상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는 1차 함수가 아니다.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해 주면 돼. 아시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얘 사이의 차이점이 뭘까? 2랑 4를 썼다 말고 미지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확인돼요? 네. 그거 하나만 주의 깊게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101쪽의 필수 문제 1번을 보고서 바로 골라볼 거야. 자, 밑줄 하나 쳐봐. y가 x의 1차 함수라고 써져 있는 거. y가 x의 1차 함수. 밑줄 쳤습니까? 이 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문제 풀기 전에 먼저 하고 갈 건데, 자, y가 지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y가 x에 대한 y가 x의로 나왔구나. x의 1차 함수라고 지금 써져 있지.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방정식의 활용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뭐뭐가라고 나왔지. 그럼 주체가 누구란 얘기야? 앞에 있는 y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식 자체를 y는의 형태로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뭐뭐가, y가라고 했으니까 y는이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했을 때 x의 1차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식이 x에 관한
1차식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y가 x의 1차 함수라는 표현을 썼지. 근데 이렇게 말고도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같은 표현이야. 확인되니? 자, 무슨 얘기냐면 x에서 y로 간다는 얘기야. x에서 y로 이동한다는 얘기야. 확인돼? 다시 말하면 x가 y를 고를 거란 얘기야.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내가 골라서 거기까지 가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말인지 돼요? 그래서 이 x에서 y로의 함수를 마찬가지로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x에서 y를 고른다. 이런 식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말을 다시 또 식으로써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떻게 되느냐? x에서 y를 고른다. 그리고 f라는 관계식을 가지고 고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확인되니? 혹은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다. 어떻게도 가능하냐? f라는 관계를 통해서 x가 y를 고를 거야 라고 쓰는 게 전부 다 같은 말들이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요렇게 네 가지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러면 여기 보이는 2, 3, 4번에 나와 있는 표현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거의 볼 일이 없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 하면 함수 또 배우거든? 그때 이제 주로 많이 쓰는 표현들이 2, 3, 4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요 말 자체의 의미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는 안 돼. 뭐뭐가라고 나왔으니까 등호로 해석한다. 요것만 제대로 기억을 해놔. 알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y는 x에 관한 식이라는 함수의 형태만을 보게 될 거야. 계속해서 그것만 보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심화로 넘어가거나 중학교 3학년 심화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가면은 y가 원래는 x에 관한 1차식이 나오는 게 1차 함수잖아. 근데 y가 k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혹은 b가 a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x, y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대충 그거를 쓰기로 약속을 한 것뿐이지 꼭 x랑 y를 가지고 함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라고. 확인되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내용 자체를 생각을 해줘야 돼. 일반적으로 함수를 나타낼 때 x랑 y라는 문자를 많이 쓰긴 하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A, B를 써도 좋고 A랑 K를 써도 좋고 뭐 Y랑 K를 써도 좋고 마음에 드는 문자를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다라는 얘기라고. 알겠죠? 내가 뭐라 그랬어? Y랑 K랑 아무 문자를 써도 상관없다. 그래, 아무 문자를 써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X, Y를 주로 많이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것뿐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y가 x의 1차 함수라는 표현 자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게 중요한 표현으로 떠오른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필수 문제 1번을 요 내용을 가지고 딱 보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옆에다가 보기를 하나 적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냐면 비읍까지 나왔으니까 비읍 다음 뭐야? 비읍 다음이요? 너야, 너 한글 몰라. 너 오면 나와. 비읍 다음 뭐야? 시옷. 그렇지. 시옷이잖아. 맞지? 그래서 시옷을 적고 시옷 동그라미 해놓고 거기다가 적어놔. 뭐라고 적을 거냐면 B는 3X. 101쪽에 필수 문제 1번에 네모칸에 보기가 비읍까지 나왔잖아. 거기 밑으로나 옆으로 어디든 시옷을 적고 B는 3X라고 적으라고. 그러면 시옷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응도 찾을 거야. 이응. 이응은 y는 마이너스 2a라고 적을 거야. 적었어요? 그렇게 두 개까지 같이 적어놓고서 이제 우리 확인을 해볼 거야. 그러면 자, 기억 1차 함수 돼 안 돼? 되죠? 근데 문제는 x가 y의 1차 함수지? 미지수를 x라는 y는 x에 관한 식의 형태로 나온 1차 함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기억 마저 틀려.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은 동그라미. 자, 니은은요? x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 안 돼. 자, 그럼 디귿은요? 안
이것도 연산하면 5x랑 마이너스 5x가 서로 사라져버리지?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럼 리을은요? y는 하고 x에 관한 식도 나왔고 그 x에 관한 식이 1차식인 것도 확인이 됐지? 그러니까 리을은 되는 거죠. 그럼 미음은요? 왜 안 되죠? 그래 2차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비읍은요? 안 돼요.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유리함수. 즉 1차 함수가 아닌 거야. 맞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본 비읍은 1차 함수 돼요? 1차 함수 돼요? 비읍? 아 시옷. 시옷은 1차 함수 되죠? 근데 y는 x에 관한 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걔도 이번 문제 정답으로 쓸 수는 없는 거야. 1차 함수긴 하지만 y가 x의 1차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응 돼요? 안 돼요? 1차 함수는 되니? 1차 함수는 되겠지? 근데 y는 뭐라고 적었어? 마이너스 2a라고 적었잖아. 다시 말하면 y가 a에 관한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시옷하고 이응 밑에다가 우리가 적어 놓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시옷은 b가 x에 대한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렇게 적어놔. b가 x에 대한 1차 함수. b가 x에 대한 1차 함수다라고 적어두세요. 이게 시옷. 확인되죠? 그러면 이응은 왜 안 됐지? y가 a에 관한 1차 함수, 즉 a의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되겠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요 시옷하고 이응에는 두 가지 내용을 좀 적어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하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이 잘 안 보이면 앞으로 당겨. 땡기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땡기라고 강요하는 거야. 안 보이면 앞으로 땡기라고 강요하는 거라고. 영어에서 맨 앞에 앉으면 조용히 해. 자꾸 그렇게 관심을 표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넌 안 된다고.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너 따위의 도움. 아 맞아. 이쁜 말 해야지. 너의 도움은 사양할게 우진아. 자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에 대한 표현법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들을 뭐 여기 두 개도 만들어 놨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예시들 안에서도 우리가 1차 함수 찾으면서 봤었죠? 네. 봤을 때 대표적으로 결국 요 두 개의 식 중에 하나야. 확인되니? 그럼 얘네 둘 사이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상수항이 있냐 없냐. 그렇지. 상수항이 있냐 없냐. 맞지? 그럼 상수항이 있는 이거는 우리가 식을 본 적은 있지만 해석을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는 않았어. 근데 여기 있는 상수항이 없는 애 보이지? 이건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었는데 뭐라고 배웠지? 그래. 정비례 함수라는 이름으로 배웠었지? 그러면 여기서 또 안 물어볼 수 없잖아. 정비례의 뜻이 뭐야? 야, 너 5분 남아. 알았어. X x가.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거. 아, 너 남아. 안 돼. 뭐라고 배웠지? 뭐 성질이요? 야, 너는 무조건 남고. 정비례 함수의 성질. 아, 정비례 함수가 뭐야? 정비례 함수가 뭐냐고. x가 2, 3, 4의 형태로 갔을 때 y도 2, 3. 저요. 안 돼. 너 남아. 안 돼. 뭐야? 야, 열심히 봤다며. 이해다 했다며. 뭐야. 소정아, 정비례 함수. 늦었어. 정비례 함수. 뜻이 뭐야? x가 아싸, 오늘 많이 남는다. 자, 서연이 정비례 함수. x가 2, 3, 4등 배로 늘어날 때 y도 2, 3, 4배 늘어나. 난 그렇게 적어준 적이 없는데 이거 주의하라고까지 얘기해놨을 텐데. 승희야, 어떻게 해야 돼? x가 주면 안 되지. 그 단어까지 x가 한 번씩 더 길을 저요? 어 x가 2, 3, 4 등등등 대로 변하면
y도 2, 3, 4 등등등 배로 변하는 관계. 그래. 여기서 늘어난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쓰지 말라 그랬잖아. 변한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 왜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y가 만약에 마이너스 2x라고 써버리잖아. x가 1이야. 그럼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x랑 y 찾는 거야 지금 우리. 그러면 x가 2가 되면 마이너스 4지. x가 3이 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1에서 2까지 2배 된 거지. 그럼 여기도 2배로 커져야 되지. 늘어나야 되지. 늘어나? 줄잖아. 맞죠? 그래서 정비례를 볼 때는 항상 변화면이라는 얘기로 생각을 하라 그랬잖아. 안 그러면 너네 나중에 헷갈릴 거라고. 영상에서 그런 얘기 나올 텐데.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야, 너도 아마 아직 왜요? 나왔던 것 같은데라니.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었지? 그래, 오케이. 나왔었어 안 나왔어? 그래, 너만 기억 못하잖아. 문제죠. 아, 네 이거 내봐 선생님. 자, 그래서 이 정비례라는 함수의 형태에서 봤을 때 식의 모양이 여기는 2x, 여기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라고 써져 있잖아. 이때 이 식들을 우리가 분석하면 얘는 1차 항만 존재하는 거지. 여기는 1차 항이랑 상수항 두 개가 다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1차식이라는 형태로 식을 적게 된다면 1차식은 1차 항은 무조건 있어야 되겠지. 상수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네 두 개 중에서 위에 있는 애는 상수항이 없고 그냥 단수항이 1차만 딱 있는 거지. 이러면 이렇게 1차만 딱 있는 식의 모양을 1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해. 확인되니?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없어도 되는 상수항까지 다 붙었지? 그럼 이 상수항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모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놓고 출발을 한다면 얘는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형태다라고 얘기를 해.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일반적인 걸 먼저 배울래? 기본적인 걸 먼저 배울래의 차이점이야. 뭘 먼저 배워야 되겠어? 기본적. 그래,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 먼저 배워야 되잖아. 확인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두 번째 1차 함수의 기본형이야. 기본형. 그러면 이 기본형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기본형은 y는 ax다라는 형태로 써버려요. 확인돼요?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붙이겠죠. 단 a라는 이 숫자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리고 a는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기본형 내가 구태여 많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이 기본형의 모양을 딱 보니까 이거 뭐랑 똑같아? 정비례 함수. 다시 말하면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형은 그냥 정비례 함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걸 내가 오늘 지난 시간에 너네한테 다시 한번 복습하고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고. 확인돼요? 자, 그러면 성질들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지? 자, 정비례 함수의 성질. 첫 번째 y는 ax라는 관계식을 가집니다. 확인됐죠? 자, 두 번째 어떤 성질 가지고 있었어? 그래, 직선의 모양을 띠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0점을 지난다. 그래, 0,0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때 이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0,0을 반드시 지난다. 확인되지? 자, 그럼 네 번째 어떤 성질이 있었죠? A가 양수면 제 1하고 3, 4분면을 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수면요. 제 2, 4, 2랑 4, 4분면을 지나게 된다는 거. 맞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밖에 없었어? 아니요. 그러면 또 뭐 있었어? 절대값 A. 아니, 4번 성질에서 이거 말고 또 없었어? 아, 저 뭐 있었는데? 응? 아, 그래. 저 오른쪽 1, 3, 4분면 지나는 거 이거 어떤 모양으로 그려졌었어? 증가. 그래. 아니, 오른쪽 위를 향하게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얘는 오른쪽 그래, 아래를 향해서 그려지는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 봤어 못 봤어? 솔직히 말해 괜찮아. 봤어요. 사기꾼들 씨. 자, 그럼 오른쪽 위를 향하는 함수 무슨 함수? 증가. 그래, 증가함수.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함수. 감소. 그래, 감소함수란 이름으로 부른다까지 얘기했었죠. 네. 확인되니?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성질 뭐 있었죠? 이게 절대값이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 그래, Y축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부터 그때 당시에 정비례함수에서는 Y축에 가까워진다라고 써놨었잖아. 네. 그거를 말을 바꿀 거야. 뭐라고 바꿀 거냐면 기울기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사용해 볼 거야. 그래서 기울기가 가팔라진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가팔라진다 무슨 뜻일까? 경사면이. 그래, 경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동하기 힘든 코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면은 편하게 가겠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 줄을 잡고 올라가야 되겠지? 이런 얘기들. 가기 힘든 길.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새로운 용어 기울기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다섯 번째 성질을 정리를 할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다섯 가지로 끝이었나? 네. 아니에요? 또 뭐가 있었어? 하나 더 있는데? 뭐? 절대가 외곽선은 뭐지? 그러니까 그거 야 적어놓은 걸 도대체 왜 안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저번 영상이 없었어요. 어? 저번 영상이 없었어요. 이걸로 끝이었어? 예, 저번 영상. 시험 아니라는데? 맞아요. 시우는 그거 옛날에 저희 했던 거 기억하는 거고. 아니 6개야 내가 아직 너 6개 다 외워 마 내가 너 감지 쓸 거야 이게 6개였다고? 너 감지 쓸 거야 퐁 아, 그거 왜 안 물어보셨어요? 네, 그때? 끝이었어요. 이걸로 끝이었어? 그랬던 거 같아 확실해? 끝이 많았어야 돼요. 피가 많았어요. 효림아 어때? 끝이야? 네. 알겠어. 그럼 요거 다섯 개만 기억해놔. 알겠어요? 요렇게 다섯 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울기라는 새로운 단어가 하나 출연했지? 이제 이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돼요. 함수에서 등장하는 거. 기울기만 나오면 참 좋은데 기울기 말고 두 개가 더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용어까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는요. 기울기라고 부르는 게 등장을 할 거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X절편이라고 부르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Y절편이라고 부르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를 우리는 정확하게 뜻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걸 매년 뜻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매년 매 수업마다 항상 얘기를 하거든?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기억을 못해. 와. 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공을 안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신경 써서 조금 외워줘. 알겠죠? 자,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는 뭐냐면요. 기울기는 곡선으로 휘어있는 선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무조건 직선에서만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그 직선 하나가 X축 있지? X축. 네. X축에서부터 기울어진 정도를 설명하는 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선이 X축에서 기울어진 정도를 수로 나타낸 것. 확인돼요? 그럼 기울기의 뜻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기울기는 그냥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냐 이 정도만 생각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알겠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뜻을 정확하게 기억해 줘야 될 건 X절편과 Y절편이에요. 이거 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도 알겠죠? 자, 그럼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잘 들어야 돼. 네. X절편은 예.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와 야, 잘 들어야 된다는데 왜 따라해? 저 각인시키기 위해서. 알았어. 그러면 5분에 다시 물어본다. 함수의 그래프와 네. X라는 축 있지? X라는 축이 그 X축에 교점이 생겼을 때 교점이 생겼을 때 그 교점의 X 좌표를 얘기합니다. 확인돼요? 네. 자, 그 다음 Y절편은요. 네. 말에서
x를 y로만 바꾸면 되거든. 네. 그래서 함수의 함수의 그래프와 그래프와 진짜 y축의 y축의 야, 이 정도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욕해달라고 비는 정도 아니냐? 교점의 교점의 y 좌표를 얘기합니다. y좌표. 자, 말이 되게 어려워요, 지금. 네. 확인되죠? 예. 그래서 얘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 거니까 지금부터 잘 봐봐. 네. 자, 우리가 정비례 함수는 직선 모양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지? 네. 그러면 내가 여기다 그냥 간단하게 좌표평만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원래는 정비례 함수 0,0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으로 그려져야 되지. 네. 그래서 아마 원래 직선을 그리게 됐을 때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였단 말이지. 그쵸? 근데 우리는 얘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움직여 볼 거야. 이동시켜 볼 거야. 그래서 얘를 위쪽으로 이렇게 슥 밀어 올려 보자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만들어지겠지? 확인돼요? 위쪽으로 슥 밀어 올린 거야 지금. 확인됐지? 그럼 이렇게 생긴 직선이 딱 만들어졌을 때 x축이 어디지? 여기지. 네. 그러면 얘랑 그래프 사이 교점이 어디야? 여기지. 네. 만나는 점, 교점. 확인돼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나보고 찾아보라 그러면 이 점은 x축 위의 점이지. 네. 그러면 x좌표가 0이겠어? y좌표가 0이겠어? y좌표가요. 이 점의 좌표를 나타내면 x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y좌표는 확실하게 0이야. 맞지? 이때 여기 보이는 이 x좌표 보이지? x좌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x절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즉 함수의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와 x축 보라색 선의 교점의 좌표를 만들었을 때 그 좌표에 x에 해당하는 좌표를 x절편이라고 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자, 마찬가지로 y절편은 함수의 그래프와 y축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그려볼 거야. 그럼 교점이 어디 있어? 여기 보이겠지? 네. 이 점은 y라는 축 위의 점이지? 네. 다시 말하면 x좌표가 뭐가 돼? 0. 0. 그리고 y좌표는 뭔지 몰라. 맞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y좌표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y절편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에서 여기 보이는 점 보이지? 여기를 그냥 6이라고 하자. 여기를 -3이라고 하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y는 fx라는 그래프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확인되니? 그러면 이 fx라는 그래프에 x절편을 찾아봐.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1번 네. -3, 네. 2번 네. 6, 네. 3번 네. -3,0, 네. 4번 0,6. 네. 확인되죠? 네. x절편 몇 번? 기호 1번. 그래, 1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점의 좌표 자체가 x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뭐만? x좌표만. 확인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y절편을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하면 0,6이라고 해야 돼? 6이라고 해야 돼? 6. 그래, 6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의 뜻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달라는 얘기야. 이해됐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야. x절편 찾아봐 라고 얘기했더니 -3,0을 정답으로 적어놓고 이거예요. 왜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해. 실제로 이거 학교 시험 문제에 있어. 시험 문제로 나오던 문제들이야. 그러면 항상 그래. 문제가 이상하다고. 우리 선생님 이상하다고. 미스테이크. 그러니까 이런 실수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x절편과 y절편을 찾는 방법을 얘기할 거거든? 네. 어떻게 찾을 거냐면 생각해봐. 여기 내가 -3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거지. 근데 y는 0인 거 확실하지? 네. 이 점이 그래프 위의 점이지? 네.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되지. 다시 말하면 y에다 0을 대입해서 x가 뭔가 나오겠지? 그럼 그 x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되는 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x절편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게 되냐면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x의 값 자체를 바로 우리가 x절편으로 써요 라고 얘기를 하게 돼. 이건 찾는 방법이야. 확인되니? 그럼 마찬가지로 y절편을 찾는 방법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해서 나오게 되는 y 값을 바로 y절편을 찾는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가잖아? 그러면 x절편 뭐야? 물어보잖아? y의 0 대입해서 나오는 x값이요 라고 얘기를 해. 맞아 틀려? 안 된다고. x절편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절표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 그럼 y절편 어떻게 찾을 건데, x절편 어떻게 찾을 건데 하면은 y의 0 대입해서 나오는 x값, 그게 바로 x절편을 찾는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즉 기본적인 뜻과 찾는 방법을 구분해서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그냥 대충 이런 거예요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라고. 건방지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한다 그랬지? x축에서부터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느냐. 확인돼요? 확인돼?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 잘 봐. 진짜 고급지게 얘기해 줄게. 예쁜 말 할 거라 그랬잖아. 내가 자꾸 입닥치라는 얘기를 해야겠어?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가서 내가 얘기를 한번 했어. 야, 중학교 1학년들 가면은 월수금에 오는 그 방 가면 맨날 입닥치라고 한다고. 선생님 어떻게 그 어린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막 애들이 그래. 근데 이 꼴을 한번 봐야 돼. 그들이 와서. 자,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확인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 x축에서 얘가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 요렇게 기울어지는 거야.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돼버렸어. 뭐가 만들어졌니? 삼각형. 야, 변이 두 개밖에 없는데 삼각형이겠냐? 그리고 얘는 직선이야. 늘어나는 건데 지금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된 거야. 뭐가 만들어졌어? 각이 만들어지잖아. 각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아니에요? 각이 만들어졌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이 각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각의 크기. 이 각도를 이용하면 이 기울기가 얼마만큼 길어졌는지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편의상 여기가 만약에 30도였잖아? 그러면 30도만큼 기울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네. 이게 만약에 60도였으면 60도만큼 기울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맞죠? 네. 즉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 30도만큼 기울어졌어요. 60도만큼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정확하게 3학년 2학기 때 가서 배울 거야.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어. 왜요? 단순한 거 아니냐? 안 배웠으니까. 아. 그럼 내가 가르쳐주면 되지 않겠냐? 싫어. 가르쳐줄 생각이 없어 난. 그러니까 그냥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가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 알겠죠? 네.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야. 이게 각도를 사용해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방법은. 그럼 지금은 각도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없지? 네. 다시 말하면 이 x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 거야. 왜? 각도를 못 만드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이만큼 기울어져 있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하나의 뭐가 만들어진 거야? 그냥 직선이 있는 거지? 그럼 이 직선을 내가 정확하게 딱 요 하나의 모양으로 결정하려면 한 점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 점이 있으면 두 점을 그냥 이어버리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 보이는 이 1차 함수라는 녀석 자체에서 기울기라는 녀석을 보게 될 때는 점이 몇 개가 필요한 거야? 두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즉 점 두 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만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직선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확인돼요? 네. 확인돼? 이게 니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야. 배웠어요, 언제? 알았어.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다 빼고 그냥 점 두 개가 있으면 하나의 직선이 결정이 돼. 점 두 개가 있으면.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는 이 두 개의 점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볼 거야.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될 거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Oh my God, 예상 못했어.
야, 우리 3월달 수업할 때는 저 인간 화목토로 보낼까? 네. 안돼 우지가 있어야 돼요. 보내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생긴 뭐가 만들어지니? 직선. 삼각형.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네. 특히나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의 형태를 띠는 삼각형이지? 그러면 이제 봐. 여기 보이는 이 점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X절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 예. 교점. 예. 그냥 교점 A, 여기도 교점 B.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네.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 놓고 서연이가 있는 데다 점을 하나 찍었다고 쳐봐. 예. 그럼 내한테서부터 서연이까지 최단 거리를 이어버리게 되면 일직선을 이렇게 이어버리겠지. 예. 다시 말하면 나에서부터 서연이가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네. 맞아? 이만큼 떨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단순한 인간들이라 대각선이란 개념을 모르는 거야. 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요 칸에 서 있다고 쳐봐. 우리 책상이 여기 한 칸 한 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서 서연이 있는 위치까지를 내가 여기 효림이 옆에 이렇게 서 있어. 예.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뚫고 지나가요. 오른쪽으로 2칸 가야 되고 아, 다시 그러고요. 앞으로 2칸을 더 가야 되겠지. 네. 내가 여기서 주아 있는 데까지 간다고 치면 오른쪽으로 여기 한 칸, 2칸, 3칸 앞으로 2칸 이렇게 가면은 주아 있는 데까지 가겠지. 이렇게 우리는 단순한 인간들이라 좌우와 상하로밖에 못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까지 이동을 해보고 싶어. 네. 그러면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될까? 칸. 그래, 3칸만큼 왼쪽으로 떨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3칸만큼 가면 되겠지? 위로는 몇 칸을 올라가면 될까? 6칸. 그래, 6칸을 올라가면 된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3칸, 위로 6칸. 확인돼? 그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6칸을 가면 A에서 B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랬을 때 이 이동한 칸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오른쪽 3칸, 위로 6칸. 물론 점이 바뀌면 다르게 이동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동했을 때 이 이동한 거리 자체를 하나의 비율로 만들어. 예. 비율로.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 오른쪽, 왼쪽으로 이동한, 좌우로 이동한 비율 3에다가 이동한 크기 3에다가 위아래로 움직인 6칸을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확인돼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기 있는 3은 좌우로 움직이지.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할 거야. 뭐라고 표현할 거냐? 좌우는 X축이지? X라는 문자 값의 변화량.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X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쓸 거야. X가 얼만큼 변했는지 찾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위에 있는 6은 위아래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얘기한 거지. 맞아? 다시 말하면 위아래 Y축이지? Y의 변화량. 그래서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는 방법으로 찾기로 우리는 약속을 합니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라는 녀석은 찾는 방법 자체를 조금 집중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X절편하고 Y절편의 뜻 자체를 기억하라 그랬지? 근데 기울기에서는 이 찾는 방법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어요? 어떻게 찾는다고? 좌우로 얼만큼 움직였는지를 확인하는 얘기지? 즉, 한 점을 내가 기준 마음에 드는 점을 잡고 또 다른 점 하나까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여기는 0,6이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고 싶어. 우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좌우나 상하로밖에 못 움직이다 그랬지? 좌우로 얼마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거야. 얼만큼 가? 3만큼. 그럼 X의 변화량이 얼마야?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위로 6칸 올라갔지? Y의 변화량이 얼마 되는 거야? 6이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B에서 A까지 움직이는 거면 뭐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거야. B라는 점에서 A라는 점까지 가고 싶어. 좌우로 얼마큼 움직여야 돼? 왼쪽으로 3만큼 가면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만큼 되겠지? 아래로 몇 칸 내려가? 6칸. 그러니까 마이너스 6만큼 변화된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얼마야? 결국 2로 똑같아진다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요렇게 찾아내는 게 바로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돼?
네. 자, 그럼 다시 물어보자. 기울기 어떻게 찾는다고? X의 변화랑 분의 Y의 변화. 그렇지. 아이 똑똑해. X절편 어떻게 찾는다고? X절편이요? 나와라. Y에 0을 대입해서 X가 얼마 나오는지 찾으라고. 그럼 X절편이 뭐라고? X절편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 X축의 함수의 교점이 그래프와 X의 그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 그럼 Y절편 어떻게 찾는다고? 곱하지 말고 Y절편 X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Y값 확인? 근데 Y들이 무너져.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용어 정리 다 해봤어. 세 가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말로 설명할 거야. 하나가 더 있는데 평행이라는 단어의 뜻이야. 평행 무슨 뜻이야? 평행. 늘려도 안 쓱 늘려도 안 맞는다?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봐. 그런 저렴한 단어들 쓰지 말고. 아무도 이렇게 배워. 무한히 늘려도 만나지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니요. 그러니까 담임쌤이요. 선생님이 너네 눈높이에 맞춰서 수준이 되게 낮은 단어들로 구성을 하셨나 보지. 아니. 어떻게? 누나가 나지 않았어요? 평행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직선하고 또 다른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영원히 만나지 않는 관계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해. 다시 말하면 평행이라는 단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직선이어야 돼. 두 번째,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무조건 다 포함이 돼 있어야 돼. 그냥 쭉 늘렸을 때가 아니라 직선으로 말을 바꿔줘야 되고 만나지 않는다는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동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또 생각해봐. 이동. 그래, 움직이는 거. 확인돼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거에서 이동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효림아? 우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밖에 못 움직인다고? 좌우나 상하로. 그럼 좌우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결국에 X축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부터 좌우로 움직인다는 걸 춤추지 말고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뭐라고?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은 어떤 축을 따라 움직이겠어? 그래.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평행이라는 단어와 이동이라는 단어를 합쳐볼 거야. 어떻게 되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그래, 평행하게 X축이나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지? 네. 원래는 그렇게 시작이 된 단어가 맞을 거야. 근데 중간에 뜻이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면 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기가 힘들어서 안 돼. 바꿨어. 어떻게 바꿨냐? 말의 순서를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평행 이동이다 하면 평행하게 이동했어요 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국어적인 문맥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지. 근데 잘 생각해봐. 수학의 현대 수학의 근대 수학을 발전시킨 거는 우리나라냐? 아니요. 어딜까? 미국. 미국이 아니라 서양에 있는 어느 나라들이겠지. 그럼 서양에 있는 어느 나라들이니까 당연히 무슨 말을 쓰겠어? 기본적으로 영어를 베이스로 깔고 가겠지. 그럼 영어는 어순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나는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서술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바뀌어 버리게 되지. 맞죠? 그러니까 애초에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다시 말하면 평행하게 이동했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원래 영어로는 뭐겠어? 이동했다? 평행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말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번역어리 뭐야 이거? 확인됩니까? 이런 번역 이슈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자, 이동했다 평행하게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동을 했더니 즉 X축이나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더니 이동한 모양이 원래 모양하고 어떻게 된다? 평행하더라. 그럼 평행이란 관계에서 원래 평행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직선하고 만나지 않는다. 맞지? 근데 거기서 직선을 제외시켜버린 거야. 여기가 이제 뭐냐? 이 직선을 제외시키는 요 내용이 중간에 뜻이 틀어진 거야. 원래는 직선만 가지고 만나지 않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1차 함수가 아닌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막 그리다 보니까 더 이상 직선의 형태를 유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함수의 그래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뭘 배운다? 직선이 아닌 함수를 배우게 될 거다. 확인돼요? 그럼 곡선들로 이루어진 걸 설명을 하다 보니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평행이동이라는 단어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더라는 거야. 네. 그러니 곡선에서 설명을 하려면 직선이라는 뜻이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직선을 빼버리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명하게 되느냐? 이동을 했더니 X축의 방향이나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만나지 않더라. 이동했더니 뭐라고? 만나지 않더라.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평행이동. 이 새끼야, 평행이동. 하여튼 이쁜 말만 쓰려고 하는데도 쓰질 못하게 만들어요. 이동평행. 이동했던. 확인됐죠?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뜻을 평행하게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뭐라고 생각해라? 이동했더니 만나지 않더라. 그래, 이동했더니 평행하더라. 그러니까 이동했더니 만나지 않더라. 그 이동을 내 맘대로 이동하나? 아니요. 우리는 단순한 인간들. 그러니까 뭐야? 좌우 상하. 즉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만나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런 평행 이동의 뜻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았으니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평행 이동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왜? 마지막이라니까 좋아 죽는 거지. 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이란다 하면서. 이동평행 이러고 이게 이동평행. 자, 평행 이동. 자, 다시 한번 말을 떠올려 봅시다. 평행 이동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지? 이동했더니 평행하더라. 그럼 이동을 하는 걸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라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어? 아이씨, 야, 단순하다 그랬지 무식하다고는 안 했다. 고급스럽게 어떻게? X축의 방향 혹은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더니 이동하니 평행하더라. 아, 평행이라고 했으면 또 모르지. 또 만나지 않더라. 야, 내가 너를 믿으라고? 만나지 않더라. 이게 뭐라고? 평행 이동이라고. X축의 방향이나 Y축의 방향으로 이동을 했더니 결국에는 원래 있던 애랑 만나지 않더라. 그게 바로 뭐다? 평행 이동이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돼.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P만큼 이동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평행 이동. 확인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거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 저 Q예요? 네. Q 아니에요? 진짜. Q잖아요. Q인데 저거 딱 뒤집으면 발음 끼고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참 수준 차이 나서 안 되겠다. 2024년에 상원초등학교 정규 부회장. 아 이렇게. 창피하다, 창피해. 저거를 이렇게 뒤집으면 발음 끼고 모양인데 그 C 소리 나는 발음. 그러니까 결국에 나보고 밑에 있는 영어학원 내려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말 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리고 너네 영어는 어디야? 흐름이 어디야? 흐름이 딴 데지? 아니 제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너네 영어학원에 가서 읽고 너네 영어관 가서 읽으면 되잖아. 근데 그건 필기 칠 수도 있죠. 필기처럼 읽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너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지우야. 앞으로 우리 반에서 필기 칠래. 무식한 인간들, 무식한 인간들, 아니 무식한 인간들 무식한 인간들. 발언 금지. 발언 금지 아니면. 승희 표정 봐. 되게 더러운 걸 본 것 같은 표정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는 표정으로 쳐다보잖아. 얘랑 제조. 시끄러. 자, 아니,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 두 가지 평행 이동을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 거야. 확인됐죠?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어려워. 요렇게 내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릴 거야. 확인됐죠?
이 상태에서 정비례 함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거야. 애초에 스타트는 정비례 함수니까 정비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확인돼요? 이거를 이 그래프를 지금부터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좌우로 그대로 밀어낸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러면 어떻게 밀어낼 거냐면 여기서 니네 보기 편하게 오른쪽으로 밀어버리자. 오른쪽으로 밀어버리자. 오른쪽으로 밀어버리자. 이렇게. 확인되니? 그럼 오른쪽으로 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평행하게 쓱 하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때 밀어냈더니 평행하더라, 만나지 않더라 라는 평행이동이 적용이 된 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요 밀어내는 게 P만큼 지금 우리는 밀어내게 된 거야. P만큼. 확인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 우리 원래 Y는 AX 그래프 이렇게 있었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들 중에서 확실하게 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는 점 찾아봐. 누구야? 그래, 여기 보이는 0,0이라는 점은 확실히 지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알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여기 보이는 이 점의 좌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모르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 점이 좌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야, 그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말고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응, 없어. 확실하게 모르는 거잖아. 맞지? 이해돼? 그러면 이제 봐. 이 0,0이라는 점이 오른쪽으로 P만큼 움직였어. 그러면 요 길로 점의 좌표가 이동된 거지? 요 점의 좌표 한번 불러볼래? 뭐가 되겠니? 0에다가 P를 더하고 이거 콤마 0이 되는 거지? 요렇게 점의 좌표. 그래서 P, 0이라는 점이 만들어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지금부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 잘 봐. 원래 있던 관계식에 있는 점하고 이동한 점을 보잖아? 누가 바뀌었지? X좌표 바뀌었지? Y좌표는? 안 바뀌었지? 다시 말하면 X가 변했지? 얼마로 변했어? 0에서 P로. 맞아요? 그러면 이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이 X가 변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X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를 알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 여기 보이는 Y는 AX라는 식을 X는으로 고쳐볼 거야. 확인돼요? 그럼 X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래, A분의 Y라고 쓰는 게 가능하지? 확인돼요? 이때 이 X가 지금 원래 0이었지? 근데 뭘로 바뀌었어? P로 바뀌었지? 그럼 얘가 0이었는데 P로 바뀌려면 이걸 계산한 결과에다가 뭐 하면 돼? P를 더해버리면 얘가 0에서 P로 바뀐다는 얘기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해돼, 안 돼? 수정이 이해돼? 이해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이거 어려운 내용이야. 돼? 좋아. 더했어, 맞지? 그럼 우리는 이 빨간색 관계식을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P만큼 더해질 거니까. 맞죠? 그러면 이 빨간색 함수의 관계식은 얘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까 틀릴까? 틀려. 이유는? 저 Y는 AX. 그렇지. 우리가 보통 함수를 설명할 때 Y는 X에 관한 식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야? X는으로 돼 있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식을 뭐 해야 돼 이제? 고치면 되는 거야. Y는이 되게. 확인됩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할 거야? P를 이항해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A분의 Y는 X에서 P를 뺀 게 되겠지. 맞아요? A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A를 없애려면 양변에 A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이 뭐가 돼? Y는 A에다가 X 마이너스 P를 곱한 거예요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빨간색 관계식이 만들어졌어. 원래는 괄호를 분배해서 풀어야 되잖아. 안 풀고 그냥 볼 거야. 원래 있던 하얀색이 지금 X축을 따라서 P만큼 이동했더니 이렇게 생긴 빨간색 관계식이 나온 거지. 맞아요? 자, 식의 모양을 봐. 원래는 Y는 AX였지. 근데 Y는 A와 X-P를 곱한 거지. 자, Y 달라졌어? 똑같이 생긴 거지. A 달라졌어? 똑같이 생겼지. 누구만 차이가 생긴 거야? 여기는 X가 뭘로 바뀐 거야? 그래, X-P로 바뀐 거지.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평행이동을 적용했을 때 규칙,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x축을 따라서 p만큼 이동했더니 x가 뭘로 바뀌었다? x-p로 바뀌었다. 그럼 내가 만약에 x축을 따라서 4만큼 이동시키잖아? 원래 있던 x 대신에 x가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x-4로 바뀐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다시 x축을 따라서 -2만큼 가면 x 대신에 뭘로 바뀌어? x -2. 그러니까 x 플러스 2로 바뀐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공식을 뭐라고 설명하면 되냐면 원래 식의 x 대신에 이렇게 또 써줘야지. 원래 식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처음식의 x 대신에 x-p를 쓴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원래 식의 처음식의 x 대신에 x-p만 써 넣으면 평행이동한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이렇게 공식 삼아서 외워버려. 평행이동의 규칙.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가볼 거야. 자, 또 그려. 여기까지 지워버리고. 자,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자, 또 이렇게 그렸어. y는 ax야. y축을 따라 q만큼 이동할 거거든? 그러면 y축이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면 되겠지? q를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자, 이번에도. 그냥.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다 q만큼 이렇게 올라가겠지? 모든 점들이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또 만들어지겠지? 확인돼요? 우리는 이제 이 빨간색 관계식도 찾아볼 거야, 지금부터. 그럼 또 봐. 원래 있던 점이 0,0이었지? 이 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동했더니 이 점으로 바뀐 거야, 지금. 맞아요? 그럼 이 점의 좌표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래, 0,q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은 0,0 플러스 q. 0에다가 q를 더한 거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또 봐. 원래 있던 점에서 이동했지? x 바뀌었어? y만 바뀐 거지. 즉 위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y 값이 바뀌는 건 맞는 거잖아.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면. 맞죠? 확인되죠? 그럼 자, y를 바꾸고 싶어. 원래 있던 관계식에서 y 계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a에다 x 곱하면 되지. 근데 원래 여기가 a에다 x 곱한 게 0이란 얘기잖아. y가 0이었으니까. 맞죠? 근데 갑자기 y가 q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a에다 x 곱한 거에다가 q만 더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 q를 더한 빨간색 관계식의 이름이 y는 ax 플러스 q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근데 요거를 우리는 조금 여기서 살짝의 변화를 좀 줘볼 거야. 어떤 변화냐면 여기 보면 q 보이지? 이렇게 이항할 거야. 그러면 식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 y-q가 ax라고. 맞죠? 자, 이 상태로 잘 봐. 원래 있던 식과 평행이동한 식 사이를 비교했더니 ax 똑같지? 여기는 y였는데 뭘로 바뀐 거야? y-q로 바뀐 거지? 확인돼요? 마치 x축을 따라 p만큼 이동할 때랑 비슷하지? x축을 따라 p만큼 이동할 때 x자리에 x-p를 썼잖아. 이번에도 똑같아. y축을 따라 q만큼 이동했더니 y자리에 뭘 쓰면 되는 거야? y-q를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y축 평행이동에 대한 공식이야. 어떻게 쓰게 되느냐? 처음식에 y 대신에 뭘 쓰라고? 평행이동한 y-q를 써라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바로 관계식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관계식 맞아? 아니지. q 다시 이항해야 되지. 즉 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 q를 이항하란 얘기야. 한 번 더 계산해라. 알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내가 확인을 했으니 이항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의 형태로 바꿔줘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평행이동에 대한 규칙 2가지를 배운 거야.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규칙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x축을 따라서, 즉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거랑, 그 다음 두 번째,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이렇게 2가지를 우리가 지금 배운 거예요. 확인되셨죠? 자, 그럼 x축을 따라서 p만큼 평행이동한 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게 되냐면, 그냥 선생님 편의상 x 대신에 x-p를 대입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식도 그냥 생략을 한 거야. 처음식이라는 건 다 누구나 아니까. 확인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라. y 대신에 y-q를 대입하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2가지 규칙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외워놔. 오케이? 네. 확인? 네. 자, 그러면 이제 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는 2가지를 배웠다고 선생님이랑 지금 얘기를 했잖아. 근데 2번밖에 안 가르쳐준다? 1번 안 가르쳐준다? 왜요? 왠지 알아? 알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애초에 그냥 1번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안 해. 왜요? 왜냐면 잘 봐. 우리 옆으로 이렇게 갔지? 네. 이거 밑으로 이만큼 내려간 거 아니냐? 하얀색 그래프를 밑으로 내리면 옆으로 이동한 거는 똑같이 되지 않아? 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즉 좌우로 움직이는 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랑 똑같은 효과지? 물론 내려가는 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리기만 하면 빨간색이랑 겹쳐질 수 있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는 건 설명을 안 해. 그러면 왜 하필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만 설명을 할까? 라고 하면 봐라. 내가 이렇게 안 만들고 여기까지만 딱 쓰잖아? 그럼 y축을 따라 q만큼 갔지? 뭐만 하면 돼? 그냥 q만 더하면 돼. 그럼 y축을 따라서 4만큼 이동하잖아? 관계식 뒤에 뭐만 하면 돼? 플러스 4만 하면 돼. y축을 따라 마이너스 7만큼 이동하잖아? 원래 있던 관계식 뒤에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 7만 붙이면 그만이라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평행이동이 어려운 개념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해놓고 그냥 뒤에 붙여 이렇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중학교 2학년 1학기 수준 안에서는. 확인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밖에 안 써져 있을 거야.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된다. 기왕 하는 거 제대로 기억하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니까 지금 아예 이대로 기억을 해놔. 아시겠어요?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차 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 했죠. 네. 기본형에 대한 거 정리했죠. 네. 그리고 용어들 정리해봤죠. 네. 마지막으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까지 했죠.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다음번에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걸 배울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사전 준비를 오늘까지 딱 했는데 오늘 얘기한 게 어디냐면요. 지금부터 숙제 동그라미 치세요. 98쪽 개념편 동그라미. 잠시만요. 싫어요. 99쪽 동그라미. 뭐라고요? 100쪽 동그라미. 쳤습니까? 여기까지 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겨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요. 104쪽 보이죠? 104쪽 동그라미. 쳤어요? 105쪽 동그라미. 106쪽 동그라미. 쳤습니까?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중간에 건너뛰었죠? 그래서 중간에 건너뛰고 x절편하고 y절편까지만 우리가 숙제로 냈어요. 네. 기울기랑 이거 일반형에 대한 얘기를 다 빼버린 거야. 확인됐지? 네. 그럼 자, 유형편으로 넘어옵시다. 유형편도 하자. 줄였으니까 해야지. 자, 유형편 82쪽이거든요. 네. 82쪽 동그라미. 쳤어요? 네. 83쪽 동그라미. 쳤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 85쪽에 유형 7번의 네 문제 보이죠? 유형 7번 동그라미. 쳤습니까? 네. 유형 8번 뒤로 넘기면 나와요. 동그라미. 쳤어요? 네.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확인돼요? 그래서 중간에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 다 뺐고 ax 플러스 b라는 형태도 다 빼고 기본형 함수에 대한 얘기
그리고 x절편, y절편 요것만 딱 수시로 낸 거야. x절편, y절편 찾는 거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낸 거니까 같이 한번 해서 찾아갖고 오세요. 아시겠죠? 확인됩니까?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질문사항 건의사항 나 건의사항 있어. 뭐예요? 안 돼요. 입 닥쳐. 떠들지 마. 또 없어요? 아무것도? 좋아.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엄마야.